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롯3를 이용한 3차원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XY 좌표를 알고 있을 때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X랑 Y랑 Z에 대한 값을 알고 있을 때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plot3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은 plot3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는 plot3가 되겠고, plot3 함수가 원하는 입력 변수 값으로는 X값, Y값, Z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간단한 예제를 요 명령창에서 보면은 플롯3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10,10짜리에 해당되는 X값이 10이고 Y값이 10이고 Z값이 10인 그 위치에 점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해놓고 만약에 KO 요런 옵션을 주시면은 검은 색깔 동그라미 모양으로 10,10,10에 점이 찍히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명령창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엔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10,10,10 10,10,10에 점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입체적으로 값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그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요게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모양이에요. 얘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그 x, y, z 값에 해당되는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이고 못한데 그리드를 만들어 주시면은 요렇게 X, Y, Z 평면에 대한 이런 격자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해서 X, Y 평면의 값은 10,10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Z도 마찬가지로 10 값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plot3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3차원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인물을 봤더니 지금 볼드 F라는 애가 XT 곱하기 볼드 I 더하기 YT 곱하기 볼드 J 더하기 ZT 더하기 볼드 K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가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냐 라고 하면은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른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써보면은 지금 F라는 애 써볼게요. F라는 애인데 얘가 지금 볼드잖아요. 볼드체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호를 어떤 식으로 쓰냐,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냐 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써요. 그래서 F라는 애가 XT 곱하기 I인데 요 I라는 애도 볼드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거서 얘는 볼드 I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YT 곱하기 J도 마찬가지로 볼드체니까는 J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더하기 ZT 곱하기 볼드 K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여기서 IJK가 의미하는 게 뭐냐? IJK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요 i라는 애는 1,0,0이라는 벡터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j라는 애는 0,1,0이다라는 벡터를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k라는 애는 0,0,1이라는 벡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봤더니 x라는 애랑 y라는 애랑 z라는 애가 t에 대한 함수예요. 즉 얘를 해석을 해보면 얘네들은 뭐죠? t의 값이 정해지면은 t에 따라서 x 값이나 y 값이나 z 값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를
요렇게 ijk로 쓰지 말고 벡터 형태로 나타내 보면은 의미가 뭐냐? xt, 0, 0 더하기 0, yt, 0 더하기 0, 0, zt다. 라는 거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각각의 벡터의 합은 어떻게 계산을 우리가 했었죠? 각각의 원소끼리 더해주거나 빼거나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xt, yt, zt 값을 갖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플롯3다. 우리가 플롯3다 라는 거는 x좌표, y좌표, z좌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3차원 그래프를 그렸었던 거고, 즉 다시 얘기를 해보면 결국 t에 따라서 x좌표 여기에다가 t에 따른 y좌표 여기에다가 t에 따른 z좌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어떤 3차원 그래프 그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인물로 돌아와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요 예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음 코드는 플롯3 명령어를 이용해서 t가 0부터 10까지 해서 f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코사인 3ti 더하기 사인 3tj 더하기 t제곱 k의 그래프를 그린 거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 요 볼드 f라는 그 함수를 그리는 그 플롯3라는 애를 이용해서 그리는 명령어구나, 코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그 코드를 보기 전에 요 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 식을 보시면은 요 식 한번 써볼게요. f라는 애가 지금 코사인 3ti 더하기 사인 3tj 더하기 t제곱 k래요. 얘를 좀 봤더니 뭔가 좀 익숙하죠. 근데 여기에서 t가 의미하는 거는 t는 0에서 10까지의 값 합시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여기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요 xt, yt, zt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해서 써보면은 xt라는 애는 코사인 3t가 되겠고, yt라는 애는 사인 3t, zt라는 애는 t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원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배운 게 뭐가 있죠? 매개 변수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우리가 원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나타내는 r이라는 애는 반지름, 그리고 세타라는 값은 0부터 2파이까지의 값을 갖는 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매개 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을 나타낼 때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얘를 그래프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만약에 요런 원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x 값은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 값은 r 사인 세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고,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이각을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요 문제에 해당되는 x랑 y는 코사인 3t래요. 그러면은 반지름은 지금 1값을 갖는 애가 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요 세타가 해당되는 게 0부터 2파일 때 그 색깔을 좀 바꿔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은 얘가 2파이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코사인 3t, 사인 3t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t 값이 뭐였냐라고 하면 0부터 10 사이의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원래의 요 매개변수 방정식에서의 세타는 0부터 2파이니까는 얘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파이가 3.14잖아요. 우리가 3.14 땡땡땡 값을 갖고 있을 테니까는 요 2파이 값은 몇이 될 거냐라고 하면 6.28 땡땡땡 값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 해당되는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요 세타 값이 0부터 6.28 정도까지면은 요 한 바퀴를 도는 앤데, 지금 원래의 우리의 문제로 와서 봤더니 요 코사인이랑 사인이라는 얘네들에 대한 애는 코사인이랑 사인이라는 애의 요 사이 값이 제일 작을 때는 t가 0일 때니까는 0부터 제일 클 때는 10이죠. 따라서 30까지의 값을 갖는 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바퀴를 돌려면은 우리가 지금 6.28 정도의 값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에서는 0부터 30까지의 값이다. 즉 얘는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고 좀 여러 바퀴를 돌겠죠. 몇 바퀴를 도냐라고 해서 보면은 대략 6.28에다 4 곱하시면은 4, 6에 24에 뭐 저거 되니까 한 25. 그러니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요 문제에서는 30 값이니까는 4. 몇 바퀴를 돌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3 나누기 한 바퀴를 도는 게 6.28 값이니까는 30을 6.28로 나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오냐? 한 4.77 얼마가 나올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즉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요 문제는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 한 4.7바퀴를 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예측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요 z 값이 요 t 값에 따라서 바뀌어요. 요 t 값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요 x랑 y 값은 1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즉 4바퀴하고도 0.7바퀴를 더 도는 애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때의 z 값이 t 값의 제곱에 따라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의 그림을 예측을 해보면은 그냥 요 z 값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은 1을 이렇게 4바퀴하고 0.7을 도는 요런 원으로 나타낼 건데, z 값이 계속 바뀔 테니까는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점점 높아지겠죠, z에 따라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약간 스프링 모양으로 점점 커지는 스프링 모양으로 해가지고 4바퀴하고 0.7바퀴를 더 도는 애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코드가 나왔다라고 해서 실행해 보시지 말고 요런 식으로 식을 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그림이 대강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명령창에서 하지 않고 스크립트 새로 열어줄게요. 컨트롤 N 누르셔가지고 편집기 여시거나 아니면 뭐 스크립트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라는 애가 지금 책에 있는 대로 써볼게요. t라는 애는 0부터 시작해서 0.01 크기로 증가를 하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10까지 가는 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 실행을 우선 해볼까요? F5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실행 누르시면 되는데, 매틀랩 코드에다가 뭐 저장을 할게요.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0.01 크기로 증가하는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값을 갖는 애다 라고 해서 1001개의 값을 갖는 애죠. 그럼 우리가 또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린스페이스라는 애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셔도 되죠. 시작점이 0이고 끝점이 10이고 그때에 나눠지는 점의 개수는 총 점의 개수는 1001개다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0.01 크기로 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진짜 값이 t랑 tt가 똑같은 값으로 실행이 되는 거냐 라고 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뭐 두 개를 빼보셔도 되고, 두 개를 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림을 그리셔도 되겠죠. t라는 애는 검은색 동그라미로 그리고 홀드 온을 해주신 다음에 tt라는 애는 빨간색 점으로 그리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네, 요렇게 동그란 원이랑 뭐 임의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동그란 원이랑 그 빨간색 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내용으로 이제 뭐 돌아와서, 그럼 뭐 t라는 애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0.01 크기로 증가하는 애로 쓰셔도 되고, tt라는 애를 이용해서 린스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원래 내용에 코사인 3t x라는 애는 코사인 3 곱하기 t가 될 거고, y라는 애는 사인 3 곱하기 t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z라는 애는 어떻게 되는가, t의 제곱을 나타내준 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얘를 그려보시면은 플롯 3, x좌표, y좌표, z좌표를 검은 색깔 실선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얘가 4바퀴 하고도 0.7바퀴를 더 도는가 확인을 하시려면은 그 살짝 이제 돌려볼게요. 시작점이 여기죠. 시작점이 지금 요쪽 부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한 바퀴 돌았고, 두 바퀴 돌았고, 세 바퀴 돌았고, 네 바퀴 돈 다음에 반 바퀴 이상 더 돌아서 한 0.7바퀴 정도 더 돌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7바퀴 정도 돌았다. 근데 요때 z값은 t의 제곱에 해당되게 커지니까는 t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돌려보시면은 점점 애가 증가하는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t값을 더 키우시면은 용수철 모양으로 해가지고 좀 더 위쪽에는 요 간격이 더 벌어진 용수철 모양이 되겠죠. 네, 요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얘를 뭐 20으로 늘려볼까요? 20으로 늘리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첫 번째 줄,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작성하실 때 첫 번째 줄은 클리어 올 CLC, 그리고 그림이 있을 경우에는 클로즈 올, 요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시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돌려보시려면 다시 여기 위쪽에 있는 3차원 회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네, 아까보다도 2배 정도 더 이제 얘가 회전을 해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그래프, 3차원 그래프 그릴 수가 있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